안녕하세요. 사생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4년 1회 전기기사 필기보건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회는 합격률이 30.85%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합격률이 이렇게 높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진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높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쉽게 나오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먼저 전기 자기학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이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익숙한 공식, 근데 익숙하지 않다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뭐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앙필의 주의 적분 법칙입니다. 회전하는 자개는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를 발생시킨다. 맞고요. 2번이 뭐가 이상하죠? 다이버전스 B는 파이가 아니고 뭐다? 빵이다. 다이버전스 B는 없다. 0이다.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다이버전스 D는 로우. 눈에 익숙하죠? 4번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뭐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 네. 2번입니다. 전위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식은 1번과 2번을 합쳐서 제가 빵점 방지용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은 그만큼 공부를 하셨다면은 눈에 익은 것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꼭 맞춰주셔야 될 그런 문제예요. 절대 틀리면 나는 이거 시험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위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식은 뭡니까?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전위 V는 단위가 볼트고 전개 E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이게 뭐다? 전위를 미분하면은 전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 공식이 비슷한데 공부를 반복 하시다 보면은 너무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걸 더 깊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 공식 딱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마다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입니다. 단위. 보세요. 자기 인덕턴스 L 헬린 코일에 I 암페어 흘렸을 때 자기의 세기가 H 암페어 단파 메타였다. 이 코일을 진공조에 자화시키는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이라고 했는데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W라는 공식이 생각나고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에 L 헬리의 I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뭐요? Li 제곱이겠지. 해서 1번 하면 땡. 왜?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2분의 Li 제곱일 때 단위는 뭐다? 줄입니다. 줄. 근데 이 문제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다? 단위다. 그래서 줄 퍼 세제곱미터를 쓰는 건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W는 2분의 1에 BH 2분의 1에 UH의 제곱 2분의 1에 U분의 B의 제곱이 단위를 줄 퍼 세제곱미터를 쓴다. 그리고 뭐예요? 요거죠. 요거 2분의 1 U0H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뭐 진공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U의 U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린다. 1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다. 그건 뭐예요? 본인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위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씩 더 풀어보실 때마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4번입니다. 얘는 또 뭐냐? 마이너스 1.2 쿨롱의 점 전하가 보이는 OX 플러스 EY 마이너스 3Z의 속도로 자개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전하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핵심 되는 건 뭐냐? 전하가 자개에서 운동할 때 힘을 묻죠. 전하가 자개에서 운동할 때 힘은 뭐예요? 로렌츠 힘이죠. 우리가 전개죠. 자개, 전자가 자개에서 운동할 때 원운동을 하는데 그때 힘, 로렌츠 힘입니다. 그래서 로렌츠 힘 F는 뭐다? Q, V 크로스 B. Q에 V 크로스 B.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전하니까요. Q는 1.2. 속도 V는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 뜨고 자속 밀도 B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3z 뜹니다. 그래서 속도와 자속을 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외적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V 크로스 B를 합니다. 그래서 X, Y, Z 하고요. V 크로스 B죠. 얼마? 5, 2,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그리고 3입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니까 2, 3은 6, 마이너스 12. 그래서 18 플러스 Y입니다.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12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5, 3, 15 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Z는 얼마? 5, 4, 20 마이너스 8 하니까 28.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18. X 반대요. 지금 보기에서 IJ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YZ인데 IJQ를 바꾸겠습니다. 18I 마이너스 3J 플러스 28K고 여기에다가 Q를 곱해야 되죠. 앞에서 Q 마이너스 1.1을 곱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1.2 쿨롱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1.6i 플러스 3.6j 마이너스 33.6k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로렌츠의 힘 같은 경우는 매회 한 문제 이상씩 꼭 나오죠. 그래서 전하가 전개에 들어갔다. 그러면 로렌츠의 힘이라 하고요. F는 Q V 크로스 B 이 공식 꼭 좀 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V나 이런 자석밀도 이런 것들이 스칼라 크기만 주어지면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벡터로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외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반원형 전류I에 의한 반원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는입니다. 우리가 H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무한작 직선도체 2πr분의 I 무한작 직선도체 이런 거. 환상 솔레노이드는 얼마예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2πr분의 NI. 그 다음에 원형 코일 중심 얼마요? 2A분의 I죠. 만약에 원형 코일이 N만 감겨있다 그러면 2A분의 NI.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2R분의 NI. 이렇게 되고요. 뭐 권수가 1회다 그러면 2R분의 I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 H는 2R분의 I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원이에요. 반원. 그럼 한 바퀴 온전한 원일 때 2R분의 I니까 반원일 때 H는 얼마? 2R분의 I에 온전한 원의 반 2분의 1이니까요. 얼마? 4R분의 I가 된다. 그래서 5번 문제는 4번입니다. 4R분의 I.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복원에 의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CBT를 바뀌면서 CBT 시험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기본 공식을 좀 응용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온 문제도 또 많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공식, 기본 개념에서 조금 응용한 문제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더라도 기본 개념을 꼼꼼히 하고 조금 응용만 해주신다면은 웬만한 문제는 좋은 점수로 받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플레밍의 왼손 법칙 원리가 사용된 기기는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거죠. 근데 이게 전기 기사 시험을 치시니까 당연히 전기 기기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전기 기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제일 첫 시간에 전기 기기 제일 첫 시간에 뭘 배우느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재를 정석으로 처음부터 공부했다고 하면은 헷갈리가 없는 거. 왜? 전기기기를 공부할 때 전기기기 처음에 전기기기 원리 얘기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직류 전동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수업을 들으셨다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직류 전동기 답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가 있는데 동기전동기는 이거죠. 보세요. 동기전동기는 삼상입니다. 삼상 동기전동기요. 삼상 동기전동기는 삼상 회전자기를 이용한 거예요. 삼상 회전자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교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셨다면은 전기기기 첫 시간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가지고 직류전동기를 설명했다는 것을 떠올리신다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고요. 동기전동기도 전동기니까 동기전동기는 플레밍 왼손 법칙. 그런데 동기전동기는 삼상이라는 거, 그것을 삼상 회전자기를 이용했다는 거 또 떠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1번이고요. 7번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의 독립금속구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입니다. 한번 볼게요. C는 V분의 Q. 금속 9의 V는 얼마요? 4파이 엡실론 A분의 Q죠. Q분의 Q. Q 하니까 약분해서 4파이 엡실론 A가 됩니다. 페럿. 완전한구. 반구는 얼마? C. 반구는 이것을 2분의 1이니까 2파이 엡실론 A 페럿. 그래서 반구.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기 중이니까 엡실론 자리에 엡실론 제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7번에 2번 외우셔도 되고요. 뭐 간단하게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8번 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처음에 딱 뭐 해설 당연히 안 보고 문제 푸실 때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문제에서 주어진 요소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질량 M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 Q. 그 다음에 가속도 뭐예요? 가속도 뭐다? A죠, A. A일 때 전기장의 세기를 묻습니다. 전기장의 세기. 그 주어진 게 뭐다? M, Q, A, E. 뭐다? 우리가 MA, 힘의 단위, 힘의 공식이 전기에서 배우지 않는데 물리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죠. MA, F는 MA. 그리고 전기에서 힘 뭐다? F는 Q이죠, Q. F는 QE. 그래서 F는 MA이면서 QE다. 그럼 전기적 세기 E는 얼마? E는 Q분의 MA다. 예. 이러면 뭐 끝났죠. 전기의 세기 E는 Q분의 MA. 대입만 합니다. Q는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다음에 M이 10의 마이너스 10승. A가 10의 제곱 I 플러스 10의 제곱 J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곱하기 10의 제곱 I 플러스 10의 제곱 J 하니까 I 플러스 J가 됩니다. I 플러스 J에서 8번에는 2는 I 플러스 J가 되는데요. 제가 풀이를 하면서 가끔씩 뭐 자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자승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을 제가 자승이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신경을 쓴다고 쓰긴 하는데 이게 자승이라고 하잖아. 자승은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10의 자승 하면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하면서 최대한 신경 써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진공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다 도체 A에만 1콜론 전화줄 때 도체 AB의 전위가 각각 3V, 2V였다. 이때 도체 AB에 각각 3콜론과 1콜론 전화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V인가 합니다. 전위 개수죠. 그래서 공식 써볼게요. V1은 P11 Q1 플러스 P12의 Q2 V2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인데 여기서 하나 뭐가 있다? P12는 P21과 같다. 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을 봅니다.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V1은 A에만 1쿨롱, 그러니까 Q1에만 1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Q2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 P11, Q1인데 여기에 Q1에 1쿨롱을 줬어요. 1쿨롱을 줬는데 AB의 전위가 각각 3V였대요. 얘가 3V였습니다. 그러면 P11 곱하기 1이 3이니까 P11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대입합니다. P21 얼마야? P21은 P21 곱하기 1이 2V라 그랬죠. 얘가 2V입니다. 그러면 P21은 얼마? P21은 2가 되죠. 그런데 이 관계에 의해서 P21은 2니까 P12도 2가 됩니다. 2.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B에 각각 3쿨롱과 1쿨롱의 전하를 줬을 때 A의 전위는 얼마냐? V1 A죠. V1이 VA입니다. 얼마? 다 알고 있죠. P1은 Q1에서 P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A에 3을 줬습니다. 3 플러스 P12는 얼마? P12는 2죠. 2 곱하기 여기 1을 줬어요. 1을 하니까 얼마? 11이 됩니다. 11. 따라서 9번에는 3번 11V가 된다. 근데 기본 공식인데요. 여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한 번씩 넣어서 적응될 때까지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고 이거 뭐 빼기도 없죠.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이 조금 길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내가 이 문제는 어렵다면서 스스로 쳐내지만 않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자신감 가지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진 두 유전체가 서로 경계를 이루며 접혀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계면 진전화 분포가 없다고 가정한다. 뭐다? 완전 경계의 조건이죠. 완전 경계 조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경계면 전개와 전송 밀도 불변이다. 에이 뭐요? 전개 접선 전송 밀도 법선 성분이 불변이죠.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송 밀도 불변이다가 아닙니다. 1번부터 틀렸고요. 2번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송 밀도 굴절한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렇게 세타 1으로 들어왔는데 세타 2로 굴절한다.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예, 굴절합니다. 3번 경계면에서 전송 밀도의 법선 성분 연속이다. 전송 밀도의 법선 성분 연속이고 3번 경계면에서 전개
전개 접선 성분이 연속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틀리시면은 정말 후회하는 문제예요. 예.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번, 2번도 기본 공식 문제였고요. 11번도 이게 이 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눈으로 푸는 문제, 눈으로. 11번 다음 정전기에 관한 식 중에서 틀린 것은 단 D는 전성밀도, V는 전위, 로는 공간, 최적 전하밀도, F0는 유전율입니다. 여기서 답에서 D는 로. 맞죠? 맞고요. 이번 포화성의 방정식 라플라시안 보이는 엡실론분의 로. 이게 제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떠올리실 거예요. 라플라시안 보이는 엡실론분의 로.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다?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포화성의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보이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 이게 귀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하지 마시고. 포화성의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보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고 출제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보이는 0이다. 다음은 발산의 정리입니다. 얘는 뭐요? 전속밀도의 면적분은 뭐요? 전속밀도 면적분 Q는 ds죠. S. 이건 멋있게 인테그랄 ds. 이게 뭐예요? 총전기량입니다. 이것은 뭐다? 이게 말로 해볼게요. 폐곡면을 통해서 나가는 총전속은 전속밀도의 발산을 최적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발산의 정리예요. 그래서 발산이 들어갔죠. 발산 정리가 되고, 하여튼 11번 문제에서는 2번이 눈으로 봤을 때 틀린 거고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12번 하겠습니다. 공식 문제입니다. 볼게요. 정상 전류기에서 J는 전류밀도, 시그마는 도전율, 로는 고유저항, E는 전기의 세기일 때 ohm의 법칙의 미분형. ohm의 법칙의 미분형은 우리가 공식만 쓰면은 I는 K예요. K. 여기서 I가 전류밀도, K가 도전율이고 E가 전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게 다르죠. I가 뭐다? I 대신에 J라 그랬죠. 전류밀도가 J. 그 다음에 K, 도전율이 시그마. 그리고 E가 돼요. 그래서 J는 시그마인데, 공식, 그래서 I는 K.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 문제처럼 I를 J, K를 시그마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밀도는 도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얘가 왜 ohm의 법칙이 미분형이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제가 I로 할게요. 전류 밀도는 뭐예요? 당연히 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니까 전류 밀도죠. 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면 전류 밀도, 인구를 면적으로 나누면 인구 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가 되죠. 그리고 S분의 1입니다. R은 얼마예요? R은 로 S분의 L 분의 V의 S분의 1이고, 그래서 정리하면 약분되고요. 얼마? 로분의 1에 L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로분의 1이 뭐예요? 로 고유저항 분의 1이 도전율 K가 되죠. K. 그 다음에 L분의 V가 뭐예요? L분의 V. 앞에서 했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하면 V는 볼트인데 E는 볼트 퍼 미터다. 그래서 L분의 V가 뭐다? E죠. E. 그래서 IC는 KE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왜 ohm의 법칙이 미분형이냐? 여기에 ohm의 법칙이 들어갔죠. ohm의 법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L분의 V가 뭐예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서 미분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오음의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면 머리는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기억은 확실히 오래 갈 거예요. 아니면 I는 K, I는 K 혹은 J는 시그마 E 혹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에는 1번입니다. 13번 정전용량 C인 캐피탈 전압 V가 인가되고 있을 때 정전용 4C인 캐피탈 병렬 연결하는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C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콘덴서에 저장된 Q가 일정하죠. Q를 더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콘덴서 하나에 Q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4C였는데 4C를 병렬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C는 얼마요? 전체 정전 용량이 C에서 4C를 병렬 연결하니까 5C가 되는 거죠. 즉 C가 5배가 됩니다. 근데 Q는 일정해요. 어떻게? V는 C분의 Q에 의해서 얘는 일정한데 얘가 5배가 되면은 V는 5분의 1배가 됩니다. 전압은 5분의 V가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Q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13번에는 1번 5분의 V. 14번 그림 같은 길이가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 페라퍼미터는인데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동축 원통이 왜 많이 나오냐면 얘가 동축 원통이 뭐예요? 하나의 전선이 이렇게 생겼죠. 전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자기학에서 동축 원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C는 얼마?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근데 이것과 헷갈리는 게 뭐다? 평행 전선 사이. 우리 전력공학 공부를 하게 되면 전선과 전선 사이 혹은 전선과 대지 사이에 정전 용량이 있다,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도 중요해요. 이때는 뭐다? ln A분의 평행 전선 사이는 뭐예요? 이렇게 이 사이의 거리가 D죠. D. ln A분의 D분의 뭐다? 파이 엡실론. 요거 그리고 앞에서 뭐다? 9는 뭐다? 4파이 엡실론. 반구는 뭐다? 2파이 엡실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번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이 됩니다. 3번. 네, 15번입니다. 반지름 A미터이고 투자율 묘인 자성체 구의 좌우의 세기가 제2외부분 제곱미터이다. 자성체 구의 자기 모멘트 M은 얼마냐 묻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지름 A 주어졌고요. 투자율과 자와의 세기 J. 그 다음에 묻고 있는 것은 자성체 구의 자기 모멘트 M입니다. 그럼 자기 모멘트, 자와의 세기 한번 볼게요. 자와의 세기 J는 자와의 세기가 뭐예요? 면적분의 자극의 세기가 자와의 세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모 면적 곱하기 L이에요. L은 얼마예요?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하면 최적 V가 됩니다. 최적 V.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 곱하기 ML. ML 얼마예요? 지금 자목이 모멘트가 웨바 메타. 이게 M이 되는데 M.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고 M 구하려고 하는 자기 모멘트 M은 JV가 된다. J는 자와의 세기고요. V는 얼마요? 자성체 9의 최적. 9의 최적 얼마? 4파이 제곱은 건널비죠. 9의 최적은 뭐다? 3분의 4파이 반지름 A죠. A. 최적이니까 3분의 4파이 A의 세제곱에 J가 된다. 따라서 답은 1번 3분의 4파이 A 세제곱의 J. 답은 1번입니다.
이건 공식을 외우시기보다는 한번 자와의 세기와 자기 모멘트 등의 관계, 이런 공식들 한번 정리해서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용될지 모르고요. 지금 자성체 9에서 이런데 또 다른 최적에서는 다르니까 꼭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얘는 딱 보면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가 10mA예요. L이죠. 건수가 200입니다. 건수 N. I가 2A 할 때 자속 파이. 써놓고 보면은 공식 생각나죠. LNI 파이. 순서는 다르지만은 LNI 파이. 들어가는 공식보다 LI는 N 파이죠. LI는 N 파이.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자속 파이는 N분의 LI가 됩니다. N분의 LI. 그래서 N 얼마? 200. L 얼마? 10mH. 10mH. 1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승. I는 2A. 2. 계산하면은 1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4승 웨버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 중에서는 빵점 방지용이라고. 계산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뭐 LI N파이만 가지고 시험장에서요 집중만 하면은 LI N파이 가지고 LI는 N파이 공식이 떠오르실 겁니다. 17번. 네, 정말 어렵게 보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안 바뀌어요. 계산 문제로도 안 나오고 공식을 묻는데 그 공식만 적당하게 외우시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은 반가운 문제입니다. 제가 시험장에 봤다. 이거 그거 하면서 반갑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림같이 B2자열의 뮤S와 뮤S2인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 놓고 세타원 입사각, 세타2를 굴절각으로 한다. 머리 좀 아프죠? 경계면에 자아가 없는 경우, 경계면에 자아가 없다. 뭐다? 완전 경계 조건입니다. 미도 폐곡면을 취하여 이것을 출입하는 자속수를 구하면입니다. 보세요. 자속을 구하래요. 자속. 파이는 뭐냐? 파이는 제가 외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자속 밀도 B는 뭐예요? B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파이는 BS죠. BS입니다. BS. 그 여기에서 우리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을 너무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멋있게 쓰면은 적분이 되는 거예요. BS를 적분하면은 BDS가 되는 거죠. 작은 면적 S들을 다 적분하면 S가 되니까 파이는 인티그랄 BDS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경계 조건에서 자속입니다.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죠.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래서 여기에 법선 성분 N, 비내적 N 했는데 완전 경계 조건이니까 이렇게 출입하는 자속이 0이다. 그래서 같다는 것을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인티그랄 B의 N ds는 0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DL이 아니다. 선에 대한 적분이 아니고 면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N 수직 성분을 꼭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 2번이다. 이렇게만 한번 정리해 주셔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 주관식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객관식이니까 지금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답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자체는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거 명심해 주시면은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8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뭐예요? BH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보다 요렇게 됩니다. 이 면적이 손실이에요. 이 면적이 손실이에요. 만약 요게 B, 요게 B고 요게 H다.
그러면 BH라면 요거 BH 곱하면 요거 하나가 나오죠. 그럼 손실 얼마? BH의 4배, 하나, 둘, 셋, 4개.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면적은 손실이고, 그래서 이 면적이 클수록 좋지 않은 거죠. 손실은 면적입니다. 19번 정전유형 10페러씩 평형판 공유 콘덴서 전극 간격 2분의 1 두께의 유리판 전극 평행하게 놓으면 이때 정전 용량은 몇 페러씩인가? 단 유리의 비유전절은 엡실론 S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D고 이게 면적 S일 때 C는 엡실론 제로 D분의 S죠. 맞죠? 근데 간격이 2분의 1 두께요. 2분의 1 두께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유리에 엡실론 S를 넣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C1은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제로에 여기 유리가 없죠. 간격은 2분의 1D가 됩니다. 분의 S니까 얼마? 이 엡실론 제로 C. 이 엡실론 제로의 D분의 S 하니까 2C가 됩니다. 2C. 그 다음에 이 부분 C2라고 할게요. C2는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의 2분의 1D의 S 하니까 얼마? 이 엡실론 S의 C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간격을 나누면 예를 들면 뭐다? 직렬 연결이죠. 따라서 합성 정전 용량 C 토탈은 C1 플러스 C2분의 직렬 연결이니까 C1 곱하기 C2가 됩니다. 얼마? 2C 플러스 이 엡실론 S C분의 2C 곱하기 이 엡실론 S C가 된다. 그러면 여기 C의 제곱이고 C니까 C 묶어내고요. C 묶어내고 2 곱하기 2는 4고요. 2 묶어내면 얼마? 1 플러스 엡실론 S분의 얼마? 2 엡실론 S의 C가 된다. 이렇게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귀찮기는 해도 어려운 건 아니다. 꼼꼼하게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 1번. 계속해서 20번 가볼게요. 토로이달 코일인데 이 용어가 뭐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랬던 저랬던 코일이에요. 토로이달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 솔레노이드 혹은 도넛이죠. 도넛. 우리 일반적인 도넛 있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일반적인 도넛. 이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에 코일 감겨 있으면 환상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로이달 여기에 너무 집착하시고 토로이달이 뭐지? 토로이달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닐까? 그게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환상 코일. 얼마? L은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가 평균 반지하면 R이다. 그러면 L이 얼마요? 2파이 R분의 USN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환상 솔레노이드, 일반 코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다? L은 단면적의 비례, L은 권수의 제곱의 비례, L은 반지름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보기에 뭐 단면적, 그 다음에 권수비, 반지름광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일단 면적의 비례, 권수비 제곱의 비례, 반지름의 반비례하는 20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토로이달을 내가 몰랐다고 해서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뒤에 나온 내가 아는 단어에 집중하시고 아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단어가 뭐 시험에서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런 부분에 연연하시다가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좀
힘드시겠지만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자기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회 전력공학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